올림픽이 드디어 개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 예상한 대로 한치의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런 올림픽이었어요. 일단 제일 걱정했던 개막식에서 한복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 이 개막식 이외에 다른 영상들, 홍보 영상들을 만들었더만.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한테만 안 보여주고 다른 나라한테 보여준 영상에는 길림지구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갖고 길림성에서 찍어가지고 뭐 한복뿐만이 아니라 그 강강수월래의 상모 돌리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장구도 있고 그다음 오고 묻히는 것도 있고 김치 담그는 거 뭐 이런 것까지 윷놀이도 있고 기분 나빠 윷놀이는 특히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게 같이 중국 풍속인 것처럼 또 한 번에 일종의 이제 역사 문화 도둑질을 했는데 지들이 재발이 저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비공개로 껐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안 보여주고 다른 나라에 이런 영상을 내보냈다는 거죠. 얘네들의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중국이 명운을 걸고 작정을 하고 지금 우리 역사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덤비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거 어떻게 대항해야 되나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황당한 게 분명히 쇼트트랙에서 뭔가 장난질을 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장난질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를 노렸던 그 편파 판정의 그 늪이 우리가 또 준중결승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얘기는 뒤에 좀 하겠지만 미국이 이제 여기에 당해버렸어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실제 이제 터치에서 교대하는 순간에 가운데 끼어들어서 러시아 실격당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은 뭔 죄냔 말이지. 미국이니까 죄죠. 응? 미국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미국이니까 죄다. 미국이 떨어져야 중국이 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배짱이 좋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나 조금 만만히 볼 나라 같았으면 더욱 뻔뻔하게 이걸 저질렀을 건데 미국이 가만 안 있거든. 바로 그거 떨어지자마자 선수단을 귀국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위 결정전이 남아있었거든. 그러니까 582전이 남아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바로 귀국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올림픽 관련해갖고 제소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편파 판정도 문제긴 하지만 한국 팀을 노리고 함정을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함정? 이번 쇼트트랙에서 보면 출발선에서 7번째, 6번째 브록이 있는 그 곡선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곡선 지역의 외곽을 타는 모든 선수들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삐끗하거나 넘어지고 있습니다. 빙질이 이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쪽으로 그렇지. 가니까 한국 애들이. 그쪽에 트랩을 매설해놓은 거예요. 헐. 이게 뭐냐면, 이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자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구간이 곡선 구간이에요. 대한민국 선수들이나 인류 선수는 다 마찬가지지만 이 곡선 구간을 돌 때 스피드가 안 떨어지게끔 그 곡선 구간을 밖으로 빼서 돌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외부로 추월을 하면서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붙인다는 거야. 가속을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 지역에 빙질을 살짝 녹여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냉동 파이프를 그쪽에 덜 배치를 한 거지.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래서 그쪽 얼음만 살짝 더 녹아 있는 거예요. 다른 얼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이 걸릴 수밖에 없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곡선에서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케이트 날을 얇게 해갖고 휘어놓은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낄 수밖에 없어.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괜찮아. 안쪽 부분을 도는 선수들은 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선수만 그쪽 아웃코스를 잘 이용하지. 그렇지. 다른 나라 대부분은 안에 네츠 코스를 지키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바깥으로 가속에 자신이 있으니까 코너 돌아가면서 그게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는데 난 거기다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 같아, 얘네들이.
거기다가 지금 거기 중국 대표팀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 저번에 평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이끌고 있던 그 감독이 중국 대표팀 감독이 됐고 안현수도 중국 대표팀 코치로 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게 뭐 안현수는 우리가 쫓아낸 거니까 네. 안현수까지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리로 넘어간 데에는 또 빈생계 안에서의 또 고질적인 파벌 싸움이나 그렇죠. 또 행정적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표팀은 감독이 없대요 지금.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없이 코치 4명인가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안 될 수밖에 그래서 없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이제 혼성 계주는 넘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을 노린 또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막기 위한 모종의 작업질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 중국이 기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쇼트트랙밖에 없거든. 사실 어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피겨 단체전이 있었어요. 피겨 단체전이 있었는데 중국이 5위를 차지해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그 5위라고 하는 수준을 받기에는 중국 선수들의 랭킹이라든지 연기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트 프로그램만 모아가지고 예선전을 하고 이게 5위 안에 들어야 프리스타일링까지 하고 오늘까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거길 들었다니까? 이탈리아를 비롯한 프랑스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들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물론 자국 잔치니까 1위를 시킨 건 아니니까 예선 통과를 시킨 것만으로도 애교로 봐줄 수는 있는데 오늘 프리스케이팅을 하는데 중국이 메달권에 든다. 러시아가 워낙 강력하니까 금메달은 못 따겠지만 중국이 만일에 피겨 단체전에서 동메달이라도 딴다. 이야, 이거는 정말. 근데 지금 보면은 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올림픽 무용론 나옵니다, 이제. 이미 우리가 소치에서 한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당해봤잖아. 근데 그보다 더한 짓을, 더 조직적인 짓거리들을 하려고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걱정했던 건 밥맛. 난리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은 전부 이제 도시락을 받아서 먹고 있고, 전끼니를. 우리 도시락이 이 버스로 인해 갖고, 버스로 이렇게 와서 선수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거 얻어 먹어 보겠다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저희도 주세요라고 도시락 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음식도 음식이지만 또 다른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뭐요? 이 고기 위주로만 해갖고 조리를 해줬는데 이 고기에 뭔가 도핑 약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고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에서 고기를 키울 때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그 투여하는 약재가 있어요. 돼지나 소한테 실제 약재를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으면 이게 체내에서 검사할 때 도핑의 영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섭네. 무섭죠.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 그 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단촐하게 단촐하게 꾸몄어요. 물론 이제 임팩트는 있었습니다. LED를 쭉 깔아가지고 광섬유 같은 걸 했는데 사실 이게 거의 재활용이에요. 일단 경기장도 재활용이지만 그렇죠. 쇼도 거의 재활용이야. 쇼도? 예. 심지어 거기 들어가는 이매진 같은 음악들도 옛날 우리가 다 했던 거고 자원봉사자들 춤추는 것도 다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거든. 그 자원봉사 춤추는 건 우리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일본도 따라했죠. 예, 중국도 따라했는데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올림픽 엠블렘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전부 다 따라했다는 거지. 이게 옛날 베이징 올림픽 거를 약간만 바리에이션 해갖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베이징 올림픽 위원장이 시진핑이었거든요. 헐. 이걸 연결시키기 위한
고의의 정치적인 어떤 수작이다. 선전 수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겹쳐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주변에서만 취재를 허락을 하고 조금만 더 떨어진 천안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취재를 하던 취재진들을 공안이 전부 다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어둠컴컴했거든. 지금 중국도 전력 때문에 9시 넘어서는 웬만한 가로등을 좀 다 끄고 있다 그래요. 한가들도 일찍 철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화려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서는 이렇게 어둠침침한 채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덜란드 기자가 리포팅을 하고 있는다. 갑자기 완장 쓴 공안이 나타나갖고 끌고 간 거야. 생방송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기자를 끌어내. 조명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애들. 압수까지 했더라고 물품을. 저 사람은 아마 추방될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앵커가 앵커 걱정되는 거지. 끌려가서 감옥 갈까봐. 근데 이만큼 보도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더 문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예요. 사실 지금 언론사 기자가 생방송 중에 저런 식으로 끌려나갈 정도면 이거 심각한 건데 IOC가 그 다음날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한 열정적인 보안 요원이 그러니까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다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열심히 한 나머지 저렇게 과도하게 나온 거다 이러면서 정말 꼬리 자르기 개인의 일탈로 치부를 하는 해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여기가 네덜란드 공영방송사거든요. 공영방송 열받아가지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취재 현장에서 매일같이 이런 일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렸거든요. 진짜 완장질이네. 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IOC가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기자단들이 기자단 그 메인 프레스 센터에 있는 컴퓨터랑 랜선을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해킹될까봐. 그래서 심지어 그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자들이나 선수단한테 전부 다 임시 노트북하고 폰을 주고 나중에 경기 끝나면 그건 국내 반입을 안 하고 때려 부시고 간다고 하고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자국으로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지. 이게 자국 가서 자국 방송국에 가서 연결했을 때 또는 자국의 행정기관하고 연결했을 때 이게 문제돼 갖고 전부 다 이 스파이에 심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중국에서 쓴 모든 IT 기계들은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IOC가 국진 관계자는 아닌데 하는 행태는 똑같죠. 예. 근데 비슷하네 진짜. 그 어제 제일 그 황당했던 것 중에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 인사나 그다음에 IOC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한테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중국의 선전을 위해서 바흐가 완전히 한 수 접고 온 거야. 도대체 얼마만큼 의전을 받고 얼마만큼 챙겨갈지 모르겠어. 뭘 받았나?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때는 1박에 2,500만 원짜리 호텔을 묵었잖아요. 이번에는 얼마짜리일까? 아마 중국 스케일이면 그보다 훨씬 비싼데 막 금꼭지에 금 타일 다 돼 있는 네. 그런 데서 아주 삐까번쩍하게 재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올림픽이 이래서 이제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선수별 세계 선수권 같은 데를 더 키워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이 판정이라든지 이런 그 모략질 없는 데서 자기 기량을 겨눌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선수촌에 그 TV나 이제 침대에도 스마트 침대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선수들이 해도 이걸로 해갖고 나 해킹 당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내부 통화도 안 하고요. TV도 안 켠대. 그 정도까지 지금 엉망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목표를 소박하게 잡은 것 같아요. 금메달 하나. 한두 개. 금메달 하나 정도 따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말도 못한 열받는 판정질과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오로지 딱 하나만 이겼으면 좋겠어. 어디서요? 컬링. 아, 컬링만 우리가 메달권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선수들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려니 중국이거니 중국이 또 중국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